새벽 3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당신의 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50대 이상 여성분들, 이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방청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 발생 시간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응급 상황의 40%가 바로 이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혈압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고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이고 어둡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혼자 살고 계신 우리 엄마, 혹은 내가 홀로 지내는 주부님들 계신가요?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독거노인의 위험은 새벽 시간에 가장 높아집니다.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연간 3명 중 1명이 낙상 사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70%가 바로 집안에서 특히 새벽 시간에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넘어지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사시니까 누가 발견해줄 사람도 없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고독사의 60%가 새벽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면을 2번 톡톡 누르시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분명 생길 겁니다. 저장해 두시고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혼자 살 때 꼭 필요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벽에 갑자기 소변이 급해서 화들짝 일어났는데 앞이 깜깜하고 어지러운 경험. 이게 바로 기립성.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50대 이후 여성은 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이후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5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낙상 사고가 연간 수만 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떨어져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팔바늘을 꿰매셨대요. 혼자 사시니까 새벽 4시까지 그대로 누워 계셨고 아침에 딸이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급히 달려가 보니 피를 흘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만약 머리를 더 세게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어날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1단계 누운 채로 10초간 발목을 움직이며 준비. 2단계 침대에 앉아서 30초간 대기. 3단계 천천히 일어서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이 서서히 조절되면서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일어날 때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침대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침대 손잡이도 많이 나와 있어요.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세요.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그리고 침대 옆에 간이 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마세요. 침대 옆에 앉아서 30초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섯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저녁에 혈압약을 먹으면 새벽에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 낙상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70대이신데 이 방법 쓰고 나서 2년째 단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어두운 방에서 더듬거리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을 안 켜고 움직이세요? 전기세 아까워서, 상대방 깨울까봐, 귀찮아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어두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어두운 방에서도 대충 보이잖아요.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눈의 조절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에 걸려 넘어지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계단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60대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데 불 켜기 귀찮으셔서 그냥 가셨대요. 그런데 복도에 손주가 놓고 간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밟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지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전화도 못 하시고 새벽 내내 그렇게 누워 계셨대요. 아침에 딸이 출근 전에 안부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급히 달려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복도와 화장실에 작은 수면등을 꼭 켜두세요. 요즘은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들이요. 이런 제품을 복도, 화장실, 침실 입구에 설치하세요. 가격도 1만 원대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침대 옆에도 작은 조명을 두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터치하면 켜지는 조명을 하나 두시면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켤 수 있도록요. 세 번째, 바닥에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침실부터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에는 절대로 물건을 놓지 마세요. 신발도 가방도 물건도 모두 치우세요. 네 번째, 야광 테이프를 활용하세요. 문턱이나 계단 모서리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두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다섯 번째, 스위치 위치를 익혀두세요. 불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손만 뻗으면 바로 켤 수 있도록 위치를 익혀두세요. 여섯 번째, 손전등을 침대 옆에 두세요.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손전등을 항상 같은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건전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가구 배치를 단순하게 하세요. 침실부터 화장실까지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가구 배치를 단순하게 하세요. 실제로 이런 안전 조치를 한 후 낙상 사고가 9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복지관에서는 독거 어르신들 집에 무료로 센서 등을 설치해 드렸는데 1년 동안 단 한 건의 낙상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조명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한 달에 몇백 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몇백 원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싼 값 아닌가요? 오늘 당장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센서 등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복도와 화장실에 설치하세요. 이게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밤늦게 찬물로 샤워하거나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시나요? 더운 여름밤에 찬물로 샤워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수축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를 보면 심근경색 환자의 30%가 찬물 사용 직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을 씻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60대 할머니는 여름 새벽에 너무 더워서 찬물로 샤워를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다행히 핸드폰을 욕실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바로 119에 신고하셨고 구급차가 와서 살아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고 하더래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밤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세수할 때도 손 씻을 때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여름에도 찬물 샤워는 피하세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절대로 찬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세요. 세 번째, 샤워 전후에 물을 마시세요. 샤워하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져요. 샤워 전에 물 한 컵, 샤워 후에 물 한 컵 꼭 마시세요. 네 번째, 욕실 온도를 미리 높이세요. 겨울철에는 욕실이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추운 욕실로 가면 그것만으로도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샤워 전에 따뜻한 물을 미리 틀어서 욕실을 데워두세요. 다섯 번째, 샤워 시간을 짧게 하세요. 오래 샤워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짧게 끝내세요. 여섯 번째, 욕조 목욕은 피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 욕조에서 어지러워지면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욕조에서 익사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곱 번째,
핸드폰을 욕실 근처에 두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핸드폰을 욕실 문 밖 가까운 곳에 두세요. 그래야 응급 상황에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 하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찬물 사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몸이 아파도 무조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조금 아픈데 119 부르기 민망해. 새벽에 자식들 깨우기 미안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참자.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도 참고 참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새벽에 자식들 깨우기 미안하셔서 그냥 참고 계셨답니다. 아침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점점 더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데도 계속 참으셨어요. 결국 아침 9시쯤 의식을 잃으셨고 점심때 딸이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집에 가보니 쓰러져 계셨답니다. 급히 병원에 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새벽에 바로 119에 신고하셨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119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서비스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불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응급 신호를 알아두세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 마비, 어지러움, 식은땀,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입니다. 세 번째, 비상 연락망을 침대 옆에 두세요. 119번호, 자녀 전화번호, 이웃 전화번호 큰 글씨로 적어서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네 번째, 응급벨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응급벨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목에 거는 응급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무료로 설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면 즉시 119나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망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혼자 살 때 꼭 필요한 안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자기 전에 이것만 체크하세요. 복도와 화장실 수면 등 작동 확인, 바닥에 걸릴 만한 물건 없는지 확인, 핸드폰 충전 확인, 침대 옆에 두기, 비상연락망 확인, 내일 아침 자녀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 약속. 이 5가지만 매일 체크하면 안전사고를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 4가지 했습니다. 첫째,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둘째,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조명을 켜고. 셋째, 찬물 사용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넷째,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새벽 응급 상황을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수면등 설치하고, 물온도 조절하고, 비상연락망 준비하고, 안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매일 확인하세요. 혼자서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친구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